그다음에 하다가 모르겠으면 자꾸 강의도 다시 보고 필요한 부분 다시 보라 그랬잖아. 응? 그러니까 어떻게든 본인이 알아가야 된다고. 이제 새로운 삼각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이제 앞에 거 다 모르더라도 이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부터는 정확하게 숙제도 꼬박꼬박 김불량씨, 원불량씨 여기서부터는 잘해야 된다고. 삼각함수는 당연히 삼각 B로 되어 있는 함수를 삼각함수라고 그래. 예를 들어 y는 sin x 이런 거라든가 y는 2 코사인 2x 플러스 1 예를 들어 이런 거 x 대신에 2x 플러스 1 이런 것도 들어가도 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삼각함수다라고 하고, 그럼 그 삼각함수는 먼저 삼각 B를 알아야 돼. 삼각 B가 뭐냐? 삼각 B가 뭐야? 그러지. 직각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 B 해서 줄여서 삼각 B다라고 했다고. 직각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B 이걸 줄여서 삼각 B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그 삼각 B를 어떻게 정의해 줬냐면, 직각 삼각형에서 요 각을 X라고 했을 때 이게 C, 이게 A, 이게 B일 때 우리가 sin X를 C분의 A, 코사인 X를 C분의 B, 그 다음에 탄젠트 X를 B분의 A 이렇게 정의해줬다고, 이렇게 약속해줬어. 됐냐? 이거를 우리 직각삼각형에서의 변의 길이 B 삼각비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런 삼각 B에서 그 삼각 B를 표현한 함수, 삼각함수로 바꾸려면 문제점이 두 가지가 생겨. 뭐가 생기냐면, 첫 번째, 이 X라는 각도에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이 값밖에 못 넣어. 맞냐? 그래 안 그래?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이 값밖에 넣을 수가 없다고. 근데 함수니까 X에다 10도 넣을 수 있어야 되고 20도, 30도 엄청나게 1000도 넣을 수 있고 엄청나게 숫자를 많이 넣을 수 있잖아. 정의역에 제한이 없어. 또 0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수도 넣을 수 있어야 되잖아. 음수. 맞냐? 근데 직각삼각형에서 이 x는 각도가 음수일 수 있어? 그 다음에 90도를 넘을 수 있냐? 없잖아. 그래서 얘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뭐를 배우냐면 일반각이라는 걸 배워. 일반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재에 70쪽에 먼저 나왔네. 일반각. 자, 뭔 말이냐? 각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게 90도잖아. 이렇게 있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 각은 몇 도까? 요가 45도 돼. 맞아? 이 각은 봐봐 90도를 두 개를 쪼갰으니까 45도 돼. 자, 근데 앞으로 이 각을 45도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자, 얘는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시초선이라고 해요. 시초선. 거기 시초선. 그 다음에 얘를 동경이다라고 해. 자, 시초선으로부터 이 동경, 이 각을 나타내는 이 동경은 한 방에 왔을 수도 있고, 얘가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왔을 수도 있어. 즉, 얘가 45도도 되고 405도도 된다고. 765도도 되네. 왜? 한 바퀴가 360도니까 한 바퀴 돌고 여기 오면 얘는 405도인 거고, 두 바퀴 돌고 여기 오면 765도인 거고, 바로 왔으면 45도인 거고. 그러니까 내가 동경의 최종적인 위치만 보고 얘가 45도다, 405도다, 765도다 라고 할 수가 없다고. 즉 45도나 405도나 765도나 아니면
이렇게 뒤로 한 바퀴 돌고 앞으로 45도만큼 간 마이너스 315도. 이것도 결국 동경의 위치, 여기 가게 위치는 똑같다고. 시작 여기서 해서 바늘만 돌다가 이렇게 딱 쐈어. 그래갖고 이것 두 개가 똑같았어. 그러면 걔는 45도일 때 동경도 여기고 405도일 때 동경도 여기고 765도 이거고 마이너스 315도도 여기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의 각을 얘다 뭔지 알 수가 없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각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이제 일반각으로 표현을 한다. 먼저. 그래서 일반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여기 시초선과 동경에서 두 반직선 OX OP에 의하여 정해진 XOP의 크기는 반직선 OP가 점 O를 중심으로 고정된 반직선 OX의 위치에서 반직선 OP의 위치까지 회전한 양으로 정의를 하고 이때 반직선 OX를 시초선, 반직선 OP를 동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각은 시초선과 동경이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다라고 하면 이 각을 알파라 그래. 요 각을 알파다라고 하면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다라고 쓸 수 있다고. 여기가 지금 알파가 45도잖아. 한 각이 45도인데 0바퀴 n이 이제 바퀴수라고 생각하면 돼. 0바퀴 돌고 오면 45도인 거고 한 바퀴 돌고 오면 465도인 거고 마이너스 1바퀴 거꾸로 돌고 오면 마이너스 315도인 거고 이게 두 바퀴 돌고 오면 아까 765도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각들은 결국 위치가 이렇게 똑같아. 그래서 이런 각들이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는 똑같고 역으로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각을 나타낼 때는 하나의 각인지 하나의 각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각을 표현할 수 있다고 이 각이. 그래서 그걸 일반각으로 그냥 최종적인 위치만 보면 몇 바퀴 돌고 오고 몇 바퀴 돌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표시한다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라고 표시를 하고 이 알파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 적게끔 그렇게 딱 표현을 하네. 그래야지 이제 어떤 각을 다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게 세 개를 쪼갰어. 그래가지고 요게 나타내는 각은 이게 30도지만 바로 왔는지 한 바퀴 돌고 왔는지 뒤로 한 바퀴 돌고 왔는지 이거를 이제 양의 방향 거꾸로 도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음의 방향이래.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왔는지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왔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몇 바퀴 돌고 최종적인 위치 여기에 멈췄는지 모르니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무조건 몇 바퀴 돌고 저기서 멈췄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얘가 일반각이라고. 다음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4분면의 각 뭐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차표 평면에서 여기를 시초선으로 하고 여기를 동경이 있을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는 1, 4분면의 각이라고 했고 여기는 2, 4분면의 각이라고 했고 여기는 3, 4분면의 각이고 여기는 4, 4분면의 각이다라고 했을 때 좋아요. 돌리면 서서 들어. 오늘부터 새로운 걸 배운다고 했다고? 근데 첫 시간부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첫 단추를 잘못 깨고 있는데 잘 되었어 너가? 집에 가서 그럴 거 아니야. 아, 선생님 겁나 못 가르친다고 하나도 모르겠다고. 뭐를 공부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집에 가서 말한다니까? 왜? 하나도 안 들으니까 하나도 모르지. 소연아 그래 안 그래? 너의 생각은 어찌냐? 주아가 똥멍청이냐? 완전 멍청해갖고 이거 당연히 수원을 못할 것 같은 사람이냐? 안 그런다고. 뭘 고기를 끄덕여. 안 그러잖아. 너네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안 하니까 잘 못하고 힘들고 못 풀고 그러는 거라고. 집에 가면 왜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수업을 안 했어. 아니지. 수업 들을 때 집중 그냥 계속 졸고 있었거든. 끝났네? 집에 갈 시간이면 집에 가래. 학원 갔다가 집에 딱 가면 생각해요. 응? 학원 가서 열심히 졸고 집에 가니까 뭘 배운지 뭐를 알겠어. 모르지.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겠다고. 선생님이 너무 못 가르쳤다고. 나 그렇게 못 가르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 안 그래? 좋아요. 네. 그래 안 그래?
안 그럴 거잖아. 어? 안 그러잖아. 그러냐? 진짜 혹시 집에 가서? 너무 못 가르친다고. 하나도 못 하겠다고. 그러냐? 어?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해야지 않나니까? 그래서 어떤 각이든 다시 일반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일반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일사분면이 있으려면 일사분면에 있는 각은 몇 바퀴를 돌아도 상관없어. 몇 바퀴 돌고 0도보다는 크고 몇 바퀴 돌고 90도보다 작으면 일사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다음 이사분면은 몇 바퀴 돌고 90도보다는 크고 몇 바퀴 돌고 180도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요게 당연히 직각 90도고 이게 180도고 이게 270도고 이게 360도요. 그럼 당연히 4사분면의 각이 되려면 어쩌겠어?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몰라. 근데 그 얘가 아까 알파가 얘가 아니라 그 나머지 각 알파가 27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 작으면 된다고. 그러면 어디 4사분면에 위치할 거라고. 여기는 180보다 크고 270보다 작아야지. 다음 1사분면하고 2사분면하고 경계가 되는 여선, 이 선은 1사분면에 있는 것도 아니고 2사분면에 있는 것도 아니요. 383 위에 있는 우리 공동 경비구역에 있는 땅은 북한 땅도 아니고 남한 땅도 아니라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일단 만들어 놨어요. 우리 605번. 첫 번째, 이제 각을 일반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605번. C초선 OX와 동경 OP의 위치가 오른쪽 그림 같은데 다음 중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 될 수 없는 것은, 즉 OX하고 OP가 있는데 여기가 50도라잖아. 그러면 이 동경은 뭐를 나타내는 거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50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그럼 내가 n이 0바퀴 1바퀴 뭐 마이너스 이런 거 타올 수 있다고. n은 정수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우리 5번부터 봐볼까? 360도 곱하기 2 플러스 50도 하니까 770도잖아. 770도를 나타낼 수 있어 없어? 나타낼 수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어떤 50도 형태로 쓸 수 있는 각, 그런 것들이 동경 OP가 나타낼 수 있는 각이라고. 여기다 지우고 1번 마이너스 670도 마이너스 670도는 마이너스 720도에다가 360도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에다가 50을 더하면 마이너스 670도냐?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50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저거는 670도를 나타낼 수 있고. 2번 마이너스 330도 마이너스 330도는 마이너스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0도잖아. 그러니까 얘는 30도여야지 같은 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2번이 50도 요걸로 나타낼 수 있는 각이 아니네. 맞냐? 3번은 마이너스 310이면 마이너스 360 플러스 5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4번은 410이니까 360도 플러스 50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 뒤에 알파 이 각이 똑같으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공경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각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공경의 위치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다음 유형 2번. 다음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이 나머지들과 다른 하나를 한번 찾아봐라. 608번. 마이너스 621번. 마이너스 620은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720에다가 플러스 100 한가. 플러스 100이니까 얘는 어디에 있겠냐? 소연이. 2, 4. 여기 100. 90하고 184이니까 얘는 2, 4분면에 있는 각이네.
2번. 마이너스 335도, 마이너스 335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60에다가 플러스 25도냐? 그럼 플러스 25도니까 얘는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야? 1 사분면에 있는 각이야. 그럼 풀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 490도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130? 130은 어디 있어? 90보다 크고 180보다 작은 거 있으니까 얘는 2 사분면 각이네. 그래서 나머지는 다 180 곱하기 n. n은 몇 바퀴 돌고 왔냐? 그거니까 의미가 없고 위치를 결정할 때 이 뒤에 있는 것이 어디 사이에 있냐에 따라서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지 나타낼 수 있겠다고. 자, 그러면 역으로 거꾸로 610번 여기 지우고 거꾸로 610번은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래. 1사분면에 있대. 그럼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면 일반각으로 아까 1사분면이 있으려면 이렇게 되었던 이렇게 1사분면의 각이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아야지 1사분면이 있는 각이라고. 일반각으로 이렇게 써야 돼. 그러면 이게 세타인데 세타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각의 범위인데 이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이거일 때 2분의 세타. 그럼 2분의 세타니까 얘를 다 2로 나눠. 얘도 2로 나누고 얘도 2로 나누고 얘도 2로 나누고 그러면 180 곱하기 n 플러스 0도보다는 크고 2분의 세타는 180 곱하기 n 플러스 45도보다는 작네. 자, n은 뭐라 그랬어? n은 몇 바퀴 돌고 왔는지 모르니까 n은 정수를 넣을 수 있다고. 한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이렇게. 그래서 n에다가 이제 숫자를 넣어가는 거야. 0부터. n에다 0을 넣으면 얼마냐? 0보다 크고 45도보다 작으니까 몇 사분면이 있어? 1사분면이 있네. 자, n에다가 2를 넣었어. n에다 2를 넣으면 180보다는 크고 180이니까 225보다는 작네. 그러면 180보다 크니까 여기잖아. 여기 180보다 요런데. 그러니까 얘는 3사분면의 각이네. n에다가 이제 2를 넣어봐. 2를 넣으면 360도 플러스 0 360도 플러스 45도네. 그럼 360도는 뭐라고 할까? 한 바퀴 돌고 그럼 이미 제자리야. 360도 돌고 이지 제자리야. 시초선이 한 바퀴 돌았으니까 다시 여기가 시초선이라 생각이 돼. 그런 다음에 0도부터 45도니까 또 1사분면이네. 즉 얘가 요 위에 것들이 또 계속 반복하잖아. 왜 그래? 2로 나눴으니까 하나, 두 개만 넣어보면 되는 거야. 왜? 여기다 2를 넣으면 뭐? 2로 나눈 다음에 여기다 1을 넣으면 다시 360이니까 2를 넣으면 0을 넣은 거랑 똑같다고. 0부터 넣을 거니까 0, 1, 2 똑같으니까 이렇게 두 개만 넣어보면 돼. 2로 나눴으니까 두 개만 넣어보면 돼. 3으로 나누면 몇 개 넣어보면 돼? 하나, 둘, 세 개 넣어보면 돼. 그럼 결국 0도부터 45도가 다시 나온다고. 그게 두 개만에. 두 개만 넣어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동경이 나타내는 요거 하나가 일반각, 그러니까 45도도 되고 405도도 되고 765도도 되고 마이너스 315도도 되고 이렇게 어떤 동경이 나타내는 그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그러면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이 각이 이제 각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얘가 45도더라도 그 45도의 각은 45도뿐만 아니라 405도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각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 다음에 아직 살짝 부족하긴 한데 일단은 x라는 각을 똑같은 각 하나도 여러 개의 형태로 확장시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결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y는 sin x였다. 그러면 내가 이 x에다는 지금 뭐를 넣고 있냐면 각도를 넣을 수 있잖아. 각도를. 여기다는 뭐 30도 이렇게 각을 넣고 있어. 그럼 sin 30도 그럼 얼마냐? 2분의 1이잖아. 이 2분의 1은 뭐야? 실수라고 실수. 얘는 각인데 각을 넣었는데 얘는 실수가 나왔어. 그러니까 단위가 달라. 함수는 뭐 하려고? x축, y축에서 뭐 그래프 그리려고 함수를 한 거야. 왜? 그래프를 그려야지 그거 가지고 뭐 최대 최소를 활용한다든가 방정식 부등식에 활용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는 단위를 맞출 필요가 없었어. 어차피 지수의 자리에 x에도 실수를 넣을 거고 y에도 실수를 넣을 거니까 그렇게 졸면서 들으면 모른다니까. 권불량 학생 졸리면 서서 들으라고. 아니면 얼려줄게. 응. 아니야? 얼려줄게. 추워야지 잠이 안 오지.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단위를 통해 할 거야. 각을 실수로 만들 거라고. 그리고 좋으면 각을 실수로 만들 거야. 자,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 각은 60분법. 360도를 한 바퀴라고 생각한 게 60분법이야. 그러니까 몇 도, 단위는 얘는 몇 도에서 도지. 뭐 30도, 60도, 90도.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게 60분법이라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울 거는 호도법이라고 해. 호도법.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해. 라디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각은 이제 호도법이다라고 하고 단위는 라디안. 그럼 이제 이 호도법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각을 실수로 만드는 거야. 실수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다고. 자, 어떻게 했냐? 부채꼴이 있어. 이게 반지름이야. 이 호의 길이가 R이 되게 하는 이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얘가 R이고 요 반지름이 R이 되게 하는 이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다고. 약속. 부채꼴을 만들어. 이 부채꼴이 이게 R이고 여기 호의 길이가 R이 되게 하는 부채꼴을 딱 그려왔어. 그랬더니 먼 각이 있을 거고 그 각의 크기를 1이라고 하자. 단위가 라디안인데 라디안은 생략해서 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 1이다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 1은 이 정도 된다고. 우리 실수로 1은 각도가 이 정도 돼. 그러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으로 60분법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30도는 숫자로 실수로 얼마 정도 되고 뭐 90도는 얼마 정도 되고 그런 걸 알 거 아니냐. 그래서 똑똑한 수학자들이 이제 해봤지. 했더니 이 부채꼴을 3.142592 쫑쫑쫑에 붙였더니 이게 180도가 됐다고. 이게 180도가 됐어. 3.142592 이쪽이 뭐냐? 원주율이잖아. 원주율. 그래서 180도는 파이하고 똑같아. 앞으로 180도는 파이야. 180도는 각도, 60분법으로 표현한 각도인데 그거를 실수로 만들면 파이라고. 파이. 즉 숫자로 3.14 정도가 180도라고. 그러면 얘는 60도보다 조금 안 되네.
왜냐면 3.14개가 있어야지 180이니까 1이라는 숫자는 60도보다는 조금 작은 것더라고. 정확히는 몰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이 각도 아까 y는 sin x 할 때 이 x에다도 실수를 넣을 거고 여기다도 실수를 넣을 거. 그러면 x축도 실수고 y축도 실수니까 우리가 단위가 똑같아져서 지금까지 배운 우리가 모든 함수하고 같이 써먹을 수 있다고. 단위가 똑같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외워야 돼. 특수가 30도 30도 45도 60도 뭐 0도 0은 무슨 당연히 0이겠지. 그러면 어디 180도가 얼마고? 얘가 파이라고. 그럼 90도는 얼마겠냐? 2분의 파이지. 45도는 4분의 파이고 파이 180도를 6으로 나누면 30도 6분의 파이. 얘는 3분의 파이냐? 180을 3으로 나누면 60도니까. 이게 특수가 외워야 돼. 딱 보자마자 알아야 돼. 30도 6분의 파이, 45도 4분의 파이, 60도 3분의 파이, 90도 2분의 파이, 180도 파이. 이거는 보자마자 알아야 된다고. 특수각이라고. 특수각. 당연히 우리 120도 같은 것도 특수각이야. 왜? 얘는 앞으로 90도 플러스 30도로 생각할 거거든. 그러니까 30, 45, 60하고 관련되어 있는 각 특수각이고 120도는 3분의 2파이다라고 너네가 보자마자 알아야 된다. 이제 익숙해져야 돼. 이거에 익숙해져야 돼. 근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180이 파이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파이 대신에 180을 넣어. 6이 12, 120도네. 이렇게 5분의 3파이다. 그럼 뭐라고 써? 얘를 파이에다 180을 넣어. 36이야. 36 곱하기 3이니까 108도라고. 108도. 5분의 3파이는 108도야. 되냐? 그러면 이게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방법이네.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때는 파이가 없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5분의 3 파이를 60분법으로 바꾸려면 2를 곱해. 파이분의 180을 곱하는 거야. 이게 1이니까 2를 곱하면 이거 사라지고 단위가 도로 바뀌면서 약분하니까 36이어서 108도가 되는 거고. 사실 이제 얘를 곱하는 거였는데 그냥 파이에다가 180을 넣어서 해도 뭐 상관없대. 어차피 파이는 약분될 거니까. 좋아요. 그러면 50도를 호도법으로 쓰려면 50도에다 또 2를 곱해. 180도분의 파이. 이렇게. 파이가 생겨야 되니까 분자가 파이에다 쓴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니까 18분의 5파이. 이게 50도네.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첫 번째로 우리 유형 4번의 60분법과 호도법 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봐라. 612번. 그래서 1번 10도. 얇게 써둔 것 같은데 10도. 10도는 호도법으로 쓰면 10도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를 쓰라고 했고 18분의 파이네. 맞았네. 2번 54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 54도에다가 1을 180도분의 파이라고 써서 곱하면 된다고. 그러면 6, 9, 54 6, 3, 18 3, 10 10분의 3파이냐?
맞냐? 다음 3번 12분의 5파이 얘를 60분법으로 그럼 얘를 파이 대신에 180을 넣어 약분하면 15네 5 곱하기 15니까 75도 85도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나머지는 다 맞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60분법으로 써있는 거를 호도법으로 호도법으로 써있는 거를 60분법으로 뭐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아까 삼각비에서 이렇게 그럼 이제 봐봐 사인 여기다 3분의 파이를 넣으면 이게 얼마?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3분의 파이가 x축에다 찍으면 y값은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순서 싸움으로 만들 수 있잖아 대응시킬 수 있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그래프 그리면서 이제 뒤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최대 최소 구하고 이렇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가계라는 아까 뭐 30도도 넣을 수 있고 50도도 넣을 수 있고 100도도 넣을 수 있고 200도도 넣을 수 있고 500도도 넣을 수 있는데 그 500도는 360도 곱하기 140이니까 140일 때하고 위치 동경의 위치가 똑같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음수일들을 거꾸로 돌리면 되니까 얼마든지 이제 숫자를 다 넣을 수 있다고 양의 실수, 음의 실수, 영 다 넣을 수 있고 그 각을 실수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 함수를 만드는데 문제가 없어 그래서 삼각함수 함수를 만들 건데 그거를 만들기 전에 방금 각을 일반각으로 좀 표현해 놨고 그 다음에 호도법 실수로 좀 바꿔놨어 그러면 이제 그 개념을 새로 알려준 거잖아 일반각이라는 개념하고 호도법이라는 개념을 새로 알려준 거라서 그냥 넘어가기가 아쉬워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서부터는 첫 번째 유형 5번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그래서 614번 외워야 된다고 거기 안에 박스 안에 있는 걸 외워야 돼 동경이 몇 바퀴 돌고 와서 여기 딱 멈췄어 이게 알파야 다음 얘도 몇 바퀴 돌고 와서 딱 멈췄어 이게 베타야 근데 두 동경이 첫 번째 일치한대 두 동경이 일치한대 오늘 둘이 서서 왜 너네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좋아야 해야 되잖아 졸릴 수 있는데 또 발로 쳐버렸어? 졸릴 수 있는데 졸리면 서서 딱 들으라고 알겠지? 이거 털어놓으니까 안 졸리지? 아니 안 졸았어 그러니까 뒤에 소연이가 잠잘 나오고 있더라고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거기 뭐라 그랬어? 알파하고 베타인데 누가 더 많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알파에서 베타를 빼버리면 2n 파이 몇 바퀴 차이가 나겠지? 우리 그 전에는 몇 바퀴 돌고를 이렇게 썼잖아 360도 n 플러스 뭐 알파로 해보자 알파 하지 말고 세타만큼 갖다 해봐. 요거 예를 들어서 알파라는 각도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만큼 갖고 베타라는 각도는 또 마찬가지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 돌고 근데 얘는 n 바퀴 얘는 n 바퀴 몇 바퀴 돌고 몇 바퀴 돌고 얘도 똑같이 여기가 세타만큼 갔어. 그러면 하나에서 하나를 빼버리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버리면 360도 곱하기 몇 바퀴 차이가 난다고. 근데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L바퀴, 얘는 N바퀴. 그러면 L바퀴에서 N바퀴를 빼주면 그냥 몇 바퀴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네.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360도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그냥 N바퀴 차이가 난다. 이게 빵바퀴 차이일 수도 있고, 왜냐면 바로 가고 바로 갔으면 빼버리면 빵바퀴 차이죠. 근데 한 바퀴 돌고 여기 온 거랑 10바퀴 돌고 여기 온 거랑은 9바퀴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360 곱하기 n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러면 360도는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몇 도야? 뭐라고 쓸 수도? 그렇지 2파이라고 쓸 수 있잖아. 여기다 2파이를 쓰면 이게 2n파이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래서 아직 안 친해졌으면 이거를 옆에다 써놔. 2n파이다라고 돼 있는데 2n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냥 360도 곱하기 n이다. 여기다 써놔. 그냥 몇 바퀴 차이 난다. 이거고 다음 얘가 알파고 이게 베타. 즉 원점에 대해 대칭. 두 번째는 원점 대칭일 때 두 동력이 일치할 때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란 말은 이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잖아. 이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요거만큼은 똑같아.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라고 해보면 베타가 더 많이 갔어. 많이 간 놈에서 쬐끔 간 놈. 그러니까 이 세타만큼을 많이 가면 빼주면 이렇게 세타만큼 가서 동경이 여기 있게 되네. 그럼 걔는 몇 바퀴 차이 나는 것보다 180도만큼 앞에 가깝지. 그래서 이것도 뭐 베타에서 알파를 빼도 되고 알파에서 베타를 빼도 돼. 상관없어. 알파에서 베타를 뺐더니 2n 파이 몇 바퀴 차이 나고 베타만큼 더 앞으로 갔다. 그래서 이거를 뭐 2n 플러스 1 파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뭐라고?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 차이 나고 앞으로 180도만큼 더 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 이만큼 한 거를 빼줬어. 이만큼을. 그럼 몇 바퀴 차이가 나고 앞으로 180도만큼 갔다. 이게 두 동경을 빼서 몇 바퀴 차이 또는 몇 바퀴 차이 플러스 한 바퀴 180도라고 쓴 거라고. 그거를 외워야 되는 거라고. 외워. 다음 T로 넘겨서 이제 두 동경이 X축 대칭일 때 X축 대칭이면 요만큼하고 요만큼이 똑같다는 말이야. 그러면 얘는 베타가 간 거에다가 알파가 간 것만큼만 더해주면 여기서 이 값만큼 앞으로 쭉 가면 여기서 딱 멈추잖아. 둘이 더하면 몇 바퀴 차이 나고 얘가 얘는 이만큼 덜 간 거를 알파가 채워줘 버렸으니까 둘이 더하면 얘는 n바퀴, 얘는 n바퀴, 얘는 l바퀴, 얘는 뭐 3바퀴, 얘는 2바퀴.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5바퀴. 그래서 그냥 몇 바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둘이 더하면 2n 파이가 되는 거야. 이것도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모르시면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축 대칭. y축 대칭은 얘랑 똑같지. 쟤랑 똑같으니까 당연히 요거하고 요게 똑같고. 그러면 얘가 알파, 뭐 얘가 베타라고 해보면 몇 바퀴 돌고 이리 왔어. 몇 바퀴 돌고 이만큼 왔어. 그럼 알파에다가 이만큼만 더 가버리면 딱 여기에 멈추게 되네. 그러면 베타는 여기 있는 거고. 그럼 얘는 몇 바퀴고, 얘는 몇 바퀴 돌고 이만큼 더 오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도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하면 몇 바퀴 돌고 180도만큼 앞으로 간 거다. 그래서 이것도 2n 플러스 1에 파이다라고 쓸 수 있고, 파이가 잘 익숙하지 않으면 몇 바퀴 차이 나고 앞으로 180도만큼 더 갔다라고 외우면 된다고. 어쩔 때 더하고 어쩔 때 빼는지를 너네가 사실은 외워야 되는 거 맞아. 일치할 때는 요거고, 원점 대칭이면 이거고, 이거를 일치할 때는 이게 성립해야 된다. 원점 대칭 때는 이게 성립해야 된다. X축 대칭이면 이게 성립해야 되고 Y축 대칭이면 이게 성립해야 되는데를 무작정 외울 수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라고. 더 갔어. 얘가 더 가주면 돼.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몇 바퀴 차이가 나는 거야. 몇 바퀴 차이라기보다는 쟤는 3바퀴 돌고 조금 더 갔고 5바퀴 돌고 그만큼 더 왔어. 더 간 거를 톤으로 빌려주면 쟤도 몇 바퀴 돌고 얘도 몇 바퀴 돌았으니까 둘이 더하면 몇 바퀴 돈 거다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아니면 무작정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T에 Y는 X 대칭. 얘가 알파, 얘가 베타면 얘랑 똑같을 거고,
그러면 요만큼하고 요만큼이 똑같으니까 베타가 이만큼만 더 가면 딱 90도만큼 기준이 되는 선부터 90도만큼 더 가겠네. 그래서 둘이 더한 거는 몇 바퀴에다가 90도만큼 더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다 외워줘야 되고 앞으로 와서 우리 두 동격의 위치 관계 614번.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동글뱅이. 세타하고 4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다. 614번. 두 동경이 여기 일치하면 뭐 n이 그러니까 한 바퀴에서 세 바퀴를 빼면 마이너스 세 바퀴 즉 n이 음수겠지? 음수보다 나는 양수가 좋아. 그래서 뻔히 세타보다 4세타가 더 많이 돌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4세타 많이 도는 거에서 조금 도는 거를 빼. 많이 도는 거에서 조금 도는 거를 빼면 몇 바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도록. 그러면 3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고 세타는 120도 곱하기 n 이거야. 얘를 아까 2n파이 2파이라고 써도 상관없다고. 근데 밑에 답도 파이가 나왔어. 근데 너네가 처음에 할 때 아직 파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각도로 나오는 거를 호도법으로 바꿔주면 되지. 그래서 n에다는 뭐 0부터 넣을 수 있다고 했어. 0 하면 0, 세타가 0이야. 근데 문제에 나왔어. 세타는 뭐다? 0보다는 크고 파이보다 작다. 180도보다는 작다라고 나왔네. 이렇게 파이가 180이니까 그럼 당연히 0 넣으면 0이니까 안 되고 1 넣으면 120이잖아. 120. 122 사이에 있네. 2 넣으면 240이니까 넘었어. 안 돼. 그래서 뭐다? 세타는 120도구나. 이 120도가 거기에 뭐로 나왔어? 호도법으로 나왔으니까 120도에다가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서 나분하면 3분의 2파이다. 그래서 답이 3분의 2파이네. (617번) 너네 P 플러스 문제는 뭐 아직 하지 말아 그랬지. 나중에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면 아직 안 하고 본인이 좀 그래도 해봐야겠다 하고 좀 고민해도 되고 식만 세워보면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다. 이거잖아.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많이 돈 거에서 조금 돈 거를 빼면 몇 바퀴 차이 나고 180도만큼 차이가 난다. 그랬네. 이거네. 그러면 6세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이고 6으로 나누면 세타는 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다. 이렇게. 그럼 세타가 0도보다 크고 파이 180보다 작다 했다고. 하고 여기다가 아까 0바퀴부터 0부터 넣어. 0 넣으면 얼마? 30도. 30도 이 사이에 있네. 1 넣으면 90도 이 사이에 있네. 2 넣으면 150도 이 사이에 있네. 3 넣으면 210도니까 여기부터 안 되네.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이 세타의 각도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런 모든 세타의 값의 합을 구해라. 그러니까 세타가 30도여도 7배 한 거에서 하나 빼면 그게 뭐야? 일직선 반대 방향이 있고 이게 90도여도 7배 한 거에서 한 배 빼면 그렇게 반대 방향이 있다. 그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여기 618번 이 동경의 위치 관계를 다 외워야 된다고. 자, 618번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 대칭. 3세타하고 세타가 X축 대칭이면 둘이 더해서 X 대칭이면 둘이 더해서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했고 4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니까 세타는 4로 나누면 90도 곱하기 N이야. 근데 0도보다 크고 세타는 파이 180도보다 작다가 아니라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가 됐네. 그러면
180도보다는 크고 2파이 360도보다는 작다 이거고 0부터 넣을 수 있으니까 0, 1, 2 2가 180 안돼 3 넣으면 270도네 270도가 세타네 세타는 270도 그 270도를 뭘로 나타내라? 호도법으로 나타내라 했다고 이거는 2분의 3파이네 내가 이런 바꾸는 과정이 싫다 그럼 바로 이렇게 해도 된다고 둘이 더한 것이 뭐다? 2n 파이다 라고 바로 해도 돼 그럼 4세타가 2n 파이니까 세타는 2분의 1 n 파이 이거고 여기다가 0, 1, 2, 3, 4 넣어서 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 작은 숫자를 만들어라 그러면 2분의 3파이가 그거잖아 2분의 3파이 바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지금은 2분의 3파이 그럼 잘 생각이 안 돼 그래서 지금 60분법으로 해준 거고 너네가 이거를 익숙해져야 돼 특히 이과계열로 갈 사람은 더 익숙해져야 돼 문과계열은 이게 원이 수원에서 나오고 삼각함수 요거 나오고 끝인데 이과는 삼각함수 한 번 더 나와 그러니까 그때 가서 더 필요하니까 어찌됐든 둘 다 이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둘 다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아무튼 처음 배우는 거니까 헷갈리면 60분법 360도로 하고 좀 호도법으로 나중에 바꾸는 거를 한번 해보고 그래도 어차피 너희가 알아야 될 거니까 좀 연습해서 3분의 2파이 그러면 120도구나 이런 거를 이제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일반각 가지고 동경의 위치 관계 거기다가 한번 활용을 했고 일반각이 뭐였냐라고 시작해서 시초선과 동경 나타낸 다음에 그 하나의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최종적인 위치만 보고 몇 바퀴 돌고 왔는지 모르니까 그럼 그런 거 가지고 두 동경이 두 개 있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원점 대칭, x축, y축 대칭, y는 x 대칭 이런 것들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각각 이 식이 성립해야 되고 이 식이 성립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성립해야 된다를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그 다음에 아까 이런 각도를 실수로 바꾸는 거를 호도법이라고 했어. 그러면 그 호도법을 배웠고 그 호도법을 배웠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문제 유형을 하나 만들어 놨다고. 그게 뭐냐? 지우고 이게 뭐냐면 잠깐 쉬었다가 소연이 피곤해서 딱 일어났으니까 잠 좀 깨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